그런 사람 단 한 사람만 학교 직장 모임에 있어도 모든 흐름, 분위기, 스케줄을 다 깡그리 뒤엎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다 맞춰줘야 돼. 그 수밖에 없어. 그 수밖에. 아유, 이거 삶은 다 그냥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야. 다 이거 다 지옥으로. 말이 안 통해. 네. 착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나쁜 사람인 것도 좀 애매한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예, 상당히 많고 이게 앞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이게 거의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될 겁니다. 거의 지금 글로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경계선 성숙장애의 문제를 가지는 사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경계선 성숙장애라는 게 뭐냐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 어른, 아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30, 막 40, 심지어는 50대야. 근데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아기구나 여전히. 이 사람이 여전히 심지어는 이걸 본인이 모를 수도 있어. 제가요? 아닌데요? 저 어른인데요? 저 그런 적 없는데라고 전혀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말투도 어눌하지 않고요. 말투도 어눌하지 않고요. 저는 저기 똑똑하고요. 딱 부러지고요. 전 논리적이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어른아이, 즉 미성숙 이거를 보통 퇴행현상, 유아적 퇴행현상이라고 합니다. 아니 본인이 그렇게 이건 느끼는 부분이 아니라 느끼는 게 아니고 그냥 실제로 그렇다 이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아까 IQ 얘기했잖아. IQ가 70인 70인 경계선 지능장애를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저는 제가 느낄 때 제가 좀 모자른 것 같아요. 이게 아니고 그냥 검사를 하면 수치가 그리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남이 그렇게 느낀다, 본인이 느낀다가 아니라 액면가적 수치, IQ 숫자인 것처럼 이 유아적 퇴행 현상도 정상적인 어른으로서의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성숙한 인격이 부족한. 그러니까 어떤 이것도 수치 같은 거예요. 수치. 객관적 수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유아적 퇴행 현상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IQ 70인데 이 사람을 공부시킨다고 어떤 수험생으로 등록을 해서 어떤 학원에서 선생님이 IQ 70인 사람을 가리킨다고 이 사람이 합격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합격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경계선 성숙장애, 경계선 미숙이라고 합시다. 경계선 미숙장애를 갖고 있는 분을 뭘 가르친다고 해갖고 사회적으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냐 하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정신적 미성숙인 분은 좀 IQ가 부족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시험에 합격하기 어려운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기를 놓치면 이게 단순히 성격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성격하고 다른 거다. 인격도 형성이 되는 나이가 있어요. 어떤 성숙한 인격이라는 것도 형성되는 정상적인 시기가 있다고. 그 정상적인 시기 때 그게 안 되면
그게 나이 먹어서 다 이게 이 프로그램 다운로딩 생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잘 믿지 못하거나 불안해서 생기는 이런 불안도, 의심도, 경계도 이런 것들이 언제 생겨요? 애착 이론이 지금 다 어린 시절에 생기잖아요. 어린 시절에. 예? 이게 어른이 돼서도 사람을 잘 못 믿고 자꾸 의심하고 불안하고 뭐가 자꾸 못마땅하고 이렇게 불안도가 높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일명 어떤 그 애착이 잘 형성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 애착은 다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 거라고요. 이게 어른 돼서 사랑받는다고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런 사회적 인격도 그 형성이 되는 나이 때 형성이 안 되면 나이 먹어서도 계속 미성숙한 채로 어른 아이인 상태로 살게 돼서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는 정상적으로 커서 어른들하고 어른이 맺는 어른의 관계를 어른의 사회생활을 계속 못해요. 근데 이게 본인일 땐 잘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남으로서 사회생활하면서 보면 요즘에 이런 분들 되게 많죠. 응? 그러니까 이게 혹시 교주님 제가 그런가요? 전 잘 모르겠는데서 본인이면 잘 모르는데 학교, 직장, 모임에 그런 분들 계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많아. 한두 명이 아니야. 안 그런 인간을 요즘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 아니 네가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근데 왜 화를 내냐고. 왜 너는 화를 내고 슬퍼하고 무기력해 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왜 이들이 결국 시즌 못 가니까 화나고 인생 안 풀리니까 슬프고 무기력한 게 당연한데 왜 상묘학은 이걸 갖고 잘못됐다고 얘기할까? 이 감정 자체를 갖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감정을 이 어떤 사람이 가지게 된 바탕의 해석 이유를 가지고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게 키워드가 이겁니다. 부당. 이들은 이게 부당하다고 느껴요. 친구들은 다 시집 가는데 왜 나만 남들은 좋은 직업 가지는데 왜 다른 사람 잘해주면서 왜 나는 이게 이들은 진짜로 감정적으로 체감적으로 부당하다고 느껴요. 부당하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 이래선 안 된다. 뭔가 내가 받을 걸 못 받았다. 내 걸 안 준다. 뭔가 부조리하다. 그렇죠. 그래서 늘 왜 이래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뭐가 부족해서 왜 나만 이러는 건데요? 이 생각을 아예 뼛속 깊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자기가 키가 작은 것도 뚱뚱한 것도 못생긴 것도 돈이 없는 것도 시집 못 가는 것도 직업이 안 좋거나 직업 못 구하는 것도 사랑 못 받는 것도 심지어는 자신이 잘하고 싶은 게 안 되고 재능이 없는 것도 조차도 이들은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이래서 이게 질병이라는 거. 잘 보세요. 이게 슬플 순 있어요. 아니 키가 작고 뚱뚱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서 짜증나지. 못생기면 싫지. 돈 없는 게 좋은 사람은 없고 이게 좋을 리는 없어. 아니 재능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사랑 못 받고 좋은 건 없는데 걔네들이 얘기하는 아우 짜증나. 이건 식당 가서 내가 돈 내고 밥 먹는데 내 밥 빨리 안 주고 다른 놈 먼저 주고 오래 기다려야 하는 이런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고생을 내가 지금 겪고 있을 때 그런
그런 식의 짜증 같은 거야. 뭔가 이게 약간 부당한 거지. 그래서 이게 요즘 아예 제가 그 뒤에 또 블로그에 글을 쓰려고 예정 중인데, 이게 아주 학교 선생님들, 현직 선생님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요즘 아이들 너무 심각하다, 이런 간증들이 웹상에 엄청 올라옵니다. 그 중에 뭐가 대표적인 게 있냐면, 자기들은 학생이잖아. 학생이 뭐예요? 잘 모르고 안 되니까 학생이야. 맞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녀, 공부를 해, 학원을 다녀. 그럼 뭐야? 네가 그걸 그렇게 잘하는 인간이면 애초부터 배우러 안 가. 배우러 안 가고 그걸로 프로로 해서 밥을 먹고 살고 있거나 남을 가르치는 선생을 하고 있겠지. 그쵸? 맞잖아. 모르니까 학생이고 안 되니까 학생인 거야. 그러니까 배우는 거야. 너무 당연한데, 근데 요즘 학생들을 어떻다고 학교 선생님도 얘기하냐면, 안 되면 안 해. 그래서 뭐 축구가 됐든 농구가 됐든 수학이 됐든 영어가 됐든 뭐가 됐든 뭘 가리켰어? 근데 해봤는데 안 돼. 안 하면 안 해. 안 되면 안 해. 그리고 안 되면 안 하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분노해. 짜증을 내. 그래, 가서 해보라고 얘기하면 화를 내. 그리고 울어. 그리고 무기력해. 거부해. 그리고 뭐만 하냐? 잘하는 것만. 근데 이 잘하는 거 하는 게 적성 찾기 아닌가요? 라는, 혈압을 잠깐 낮춰야 돼. 하고, 그 다음에 빨아주는 사람하고만 어울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원래는 인간 공통이에요. 이게 인간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만 유아기 때만 합니다. 운동을 한다. 아빠하고 이거 운동해볼까? 아빠하고 저거 운동. 그러면 뭘 해서 되잖아? 그러면 좋아해. 수업을 막 즐겨. 그리고 너무 막 갑자기 뭐 해서 잘 되면 되게 기분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가 천재인 줄 알고 엄청 들떠해. 그리고 막 자신감 넘쳐하고, 예? 예? 전능감이 쩔어. 그냥 겨우 그 엄청난 것 중에 겨우 초급인 한두 개를 해서 조금 되면 막 그러고 그것만 하려고 두고, 만약에 근데 다른 걸 했는데 안 돼. 그러면 갑자기 분노해. 그리고 수업을 거부해. 그래서 이걸 달래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이해를 하는 게, 얘는 아이잖아. 애들이잖아. 애들은 저 또래 때 다 저래요. 애들은. 근데 이게 어른이 되어서도 이러면 이건 질병인 거야. 그래서 이게 아예 아까 말씀드린 이 부당, 그 다음에 실패, 이런 패배의식, 요게 되게 개념적인 거라면, 이런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발견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런 감정적 반응 같은 거로 갖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남들은 딱히 그 상황에서 안 웃거나 엄청 재밌어 하지 않는데, 이럴 때 유독 혼자만 그럽니다. 이게 아예 현상이에요, 현상. 측심으로 파악하는 현상이라.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수업을 한다거나 어울리긴다거나 모임을 할 때 남들은 그 상황을 그렇게까지 재미있어 하지 않아. 또는 그 타이밍에서 웃지 않아. 근데 어떤 사람만 유독 난 재밌는데 하면서 되게 쉽게 웃어. 되게 쉽게 빵 터져서 웃고, 그리고 또 많이 되게 즐거워해. 요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럴 타이밍이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닌 때 혼자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기 쉽고요. 또 정반대도 있습니다. 남들은 그 상황에서 그렇게 슬퍼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혼자 우울해하고 있거나
무기력해 하고 있어요. 예. 요렇게 감정이 전체 반응하고 동떨어져 있고 아주 가볍거나 무거워. 아주 가벼우면 엄청 들떠 있고 엄청 재밌어하고 계속 웃고, 또 반대로 혼자 엄청 슬퍼하고 엄청 뭐 우울해하고 있고 엄청 무기력해하고 있고, 예, 그렇게 마치 상황적으로 좀 정상적 감정 범주를 벗어나서 조울증처럼, 감정 현상처럼 이런 거를 보입니다. 그게 첫 번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감정 반응으로 측심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웃는 쪽이라면, 그래서 막 재밌어 하고 재밌고 싶어요. 그래서 막 재밌는 게 좋아요. 그거 재밌어요. 이러면서 자꾸 재미를 되게 찾아. 그게 뭐든 재미를 되게 찾고, 그 안 재밌는데, 그거 별론데 이러면서, 아니 물론 재밌는 거 사람들은 다 추구하지만 뭔가 이렇게 모든 상황에 재미가 우선일 수는 없거든요. 맞잖아요. 모든 상황에 재미가 우선일 수는 없고, 뭐 흔히 그런 얘기잖아요. 놀러 왔어? 뭐 직장이 놀러 왔어? 너 공부하러 왔어? 놀러 왔어? 또 돈 벌러 왔어? 놀러 왔어? 이러잖아. 뭔가 재미가 모든 상황, 모든 관계에 우선일 수 없는데, 이분들은 이게 되게 중요해. 이걸 중요하고 실제로 이걸 추구하고 찾아. 그래서 이게 재미가 없잖아? 재미가 없으면 금방 표시가 나. 금방 집중도가 떨어지고 시무룩해하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아니면 관심을 끌려든다거나 이런 걸 해요. 이런 걸 해. 그게 보여. 자기한테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려 든다거나, 뭐 재밌는 걸 자꾸 뭐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걸, 왜냐면 그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이게 두 번째고요. 근데 반대로, 그럼 본인이 즐겁고 재밌는 걸 추구하니까 그럼 그걸 하면 되잖아. 그쵸? 근데 이게 정작 이분이 노력을 해서 그걸 하려 할 때 남한테 또는 남하고 그 재미를 일으키지 못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합치면 유아적 퇴행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재밌는 게 좋아. 근데 자기가 재미있게는 못해. 재미를 누구에게 주지 못해. 그래서 맨날 재미있고 싶다. 이거 재미없어요. 이런단 말이야. 그럼 이걸 누가 해? 그래서 아이들. 이 아이들이 저렇게 살잖아. 맞잖아. 아이들 잘 보면 너무 재밌어요. 아빠 최고예요. 엄마 최고. 너무 신나요. 막 이러던데, 자기는 재밌고 싶은데 정작 그 분위기나 상황이나 관계를 본인이 재밌게는 못해. 이게 다 아이들한테 보이는 현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본인의 감정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집중도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재미나 행복의 제공 부분들, 이런 것들을 못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어떤 감정 현상으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부당, 패배, 재미, 집중, 제공,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유아적 퇴행 형상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깊은 질병이라서 진짜 웬만하면 치료가 안 됩니다. 예, 웬만하면 치료가 안 돼서 본인이 인지를 하고 조심하고 그 방향을 더 심각해지지 않게 방향을 잡아가야 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생겼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꽂혀 있는 본질은 왜? 라는 부분들. 하필 나야. 이렇게 왜라는 부분, 그 왜라는 부분이 왜 하필 나야라는 부분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안 돼? 그 사람의 에너지가 실제적 문제 해결로 집중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맨날 이 부분에 집중해. 왜? 왜 그런 거야? 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지? 왜 하필 나야? 왜 나한테 말을 그렇게 한 거야? 왜 나한테 행동을 그 사람이 그렇게 했지? 왜 나한테 그랬던 거야? 이게 집중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 문제 해결로는 전혀 인생의 에너지가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안 돼? 개발, 발전이 안 돼. 상처, 트라우마, 피해의식 이런 것만 계속 커져요. 그래서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유아적 상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관계가 없이 그냥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적 해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 자체가 안 된다고. 그래서 뭐가 안 되면 무조건 상처받고 힘들고 쉽고 잘 되는 것만 하고 싶고 그런 이야기 듣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그래서 그런 환경 그런 사람만 만나고 그래서 계속 아이로 살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돼. 그래서 계속 이런 분들은 계속 자기가 착하다, 올바르다 믿게 됩니다. 왜 이분들이 스스로를 착하다, 올바르다고 믿냐면 이분들은 상명에서 얘기하는 폭력, 행복, 법률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기에서 착하다는 건 없습니다. 두 번째 비슷한 건 행복이 있죠. 진짜로 상명에서 얘기하는 건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가 아니에요. 착하냐 나쁘냐가 아니고 좋으냐 안 좋으냐, 좋으냐 나쁘냐. 이걸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명학을 배우면 뭘 할 수 있냐? 착한 사람이지만 좋은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은 많지만 좋은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주는 행복이라는 건 즐거움 또는 필요를 제공하는 걸 뜻합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알 수 있죠. 이 세상엔 그래서 착하면서 좋은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착한 사람인데 좋은 사람은 아닌 사람이 존재하구나 라고 알 수 있고, 반대로 나쁜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착함, 이 나쁨은 아무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추구하지 않고 착한 사람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살며 늘 분노하고 뭐가 잘못됐니, 뭐 슬퍼하고 연민하고 누구야 미안해, 뭐가 그럴 수 있고 상식이 어쩌고 뭐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비난할 명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태로 저 그냥 생긴 대로 살아도 되죠. 이게 저이니까, 저는 잘못한 거 없으니까 그래도 되죠. 라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당신이 뭔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죄가 아닙니다. 당연하죠? 그렇지만 반대로 그건 벼슬이 아닙니다. 자랑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어쩌구도 아닙니다. 그걸 권리 삼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착한 사람이 세상을 죽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경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부처가 가르치길 인과율 이런 거 얘기를 했다. 지금 무슨냐? 죄를 지으면 그 업을 책임져야 하는데 어떻게 잘못한 사람이 해탈하고 극락에 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따져 물으니까 불교의 이런 대로라면 어떻게 한번 잘못한 사람이 인과가 있는데 물이 엎질러졌는데 그 책임져야지 어떻게 잘못하고 죄 지은 사람이 극락에 갔고 해탈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거기서 불경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늘은 작아도 물에 가라앉지만 배는 커도 물에 뜹니다. 부처 불보살의 가피를 받으면 비록 죄업이 있더라도 성불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불경에 나오는 얘기. 바늘은 작아도 물에 가라앉지만 배는 커도 물에 뜬다. 이런 비유를 갖고 이거를 설명합니다. 근데 상묘학은 이걸 가피로 설명하지 않아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늘, 돌은 그 위에 남을 태우지 못합니다. 바늘하고 돌은 그 위에 사람을 태우지 못해요. 즉 물 위에 뜨는 용도로 다른 대상에게 어떤 필요적 행복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라앉는 겁니다. 반대로 배는 그 위에 사람을 태울 수 있어요. 누군가한테 필요해 행복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죄를 지었어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겁니다. 아셨어요? 도덕, 매너, 상식 타령을 하면서 남을 욕하고 세상을 비난하고 그걸 또 반대급부로 그래서 기존의 자기를 합리화, 정당성 부여를 받으려고 기존의 자기한테 정당성 부여를 받으려고 잘하는 거 쉬운 것만 하고 빨아주는 인간 있는 그대로 그것만 한단 말이야. 그러니 이런 인간이 살면서 어떻게 지옥을 안 갈 수가 있어? 이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냐? 그렇죠. 컨셉만 다른 악당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직장이나 학교나 모임에 있잖아? 있는 자체로 민폐야. 본인만 모를 뿐이지. 있는 자체.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그 퇴행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정상적 어른들의 사회적 구조를 이해 못하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때려 엎고 그 사람 위주로 맞춰줘야 돼.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만 학교, 직장 모임에 있어도 모든 흐름, 분위기, 스케줄을 다 깡그리 뒤엎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다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그 수밖에 없어. 그 수밖에 없다고. 반 농담은 삼아로 앞으로 요즘 누가 결혼하냐. 요즘 누가 결혼하냐. 결혼해서 누가 오래 같이 사냐. 지금 더 나가서 심지어 누가 연애하냐.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 이런 사람들이 100트럭씩 몰려다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하고 무슨 결혼을 하고 무슨 오래 무슨 결혼해서 살고 무슨 연애를 하고 무슨 배풀을 하고 이게 되겠냐고
내 아메리카노 내놔. 내 아메리카노 내놓으라고. 그거 어떻게 살아? 그걸 어떻게 사냐고. 어? 아휴, 이거 사면 다 그냥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야. 다 이거 다 지옥으로.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스스로.